어느 날 아침 한 노인이 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햇살이 마루 끝에 닿는 것을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웃 사람이 물었습니다. 어르신, 왜 그렇게 가만히 계십니까?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멈춰보니 보이더군. 내가 평생 놓치고 살았던 것들이. 우리는 평생을 달려왔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해야 할 일이 머릿속을 가득 채웁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걱정하고 이미 지나간 일을 후회하며 하루를 보냅니다. 마음은 늘 어딘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앞으로. 그렇게 숨 가쁘게 살아온 우리에게 누군가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제야 깨닫습니다. 내 몸은 여기 있지만 내 마음은 어디에도 없다는 것을.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흐르는 물은 아름답지만 쉬지 않고 흐르기만 하는 물은 언젠가 제 모습을 잃는다고.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움직이기만 하는 마음은 결국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조차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강조했습니다. 때로는 멈춰야 한다고. 고요 속에 서야 비로소 마음의 본래 모습이 드러난다고. 이 이야기는 한평생 바쁘게 살아온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자식을 키우고 생계를 꾸리고 의무를 다하느라 단 한 번도 제대로 쉬지 못했던 당신. 이제는 조금 멈춰도 됩니다. 아니, 멈춰야 합니다. 그 멈춤 속에서 당신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평생 당신 안에 있었지만 한 번도 마주하지 못했던 고요를, 그리고 그 고요가 품고 있는 깊은 지혜를. 잠깐만 시간을 내어주세요.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남긴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더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좋은 이야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정약용 선생님의 지혜로운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부터 6개의 장을 통해 멈춤이 가져다주는 변화를 함께 경험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당신의 마음도 조금은 가벼워질 것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이 떠집니다.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았지만 머릿속은 이미 하루의 계획으로 가득합니다. 아침 식사 준비, 손주 등교 챙기기, 병원 예약, 장 보기, 그리고 저녁 준비까지. 아직 몸을 일으키지도 않았는데 벌써 피곤함이 몰려옵니다. 이것이 우리의 아침입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향하는 짧은 시간조차 마음은 쉬지 않습니다. 오늘 날씨가 어떨까? 비가 온다던데 우산을 챙겨야 하나? 아, 그리고 저녁에 큰아들이 온다고 했지. 밑반찬을 더 준비해야 하나? 마음은 이렇게 끊임없이 다음 일을, 또 그 다음 일을 생각합니다. 지금 이 순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이거나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입니다. 세수를 하면서도 마음은 어제 있었던 일을 떠올립니다. 내가 왜 그렇게 말했을까? 며느리 기분이 상했을까? 물이 얼굴을 타고 흐르지만 그 시원함을 느낄 여유조차 없습니다. 정약용은 이런 마음의 상태를 물이 제 그릇을 넘쳐 흐르는 것에 비유했습니다. 계속해서 넘치면 결국 어디로 흘러가는지조차 알 수 없게 됩니다.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동안에도 마음은 여러 곳을 헤맵니다. 가스레인지 앞에 서 있지만 눈은 냉장고를 보고, 머리는 오늘 만날 사람을 생각하고, 손은 무의식적으로 핸드폰을 만지작거립니다. 이렇게 몸과 마음이 다른 곳에 있는 상태, 이것이 바로 우리가 평생 살아온 방식입니다. 한 가지 일을 하면서도 동시에 10가지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10가지 중 제대로 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후가 되면 피로가 몰려옵니다. 신기한 것은 특별히 힘든 일을 한 것도 아닌데 온몸이 무겁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육체의 피로가 아닙니다. 마음의 피로입니다. 쉬지 않고 움직인 마음이 몸까지 끌어내린 것입니다. 소파에 앉아 잠시 눈을 감아봅니다. 하지만 눈을 감는 순간에도 마음은 멈추지 않습니다. 저녁은 뭘 해야 하나?
내일 준비는 다 됐나? 아, 그리고 다음 주에 병원 가야 하는데. 밤이 되어 침대에 누웠을 때 비로소 하루가 끝났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마음은 계속 움직입니다. 오늘 있었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우리 마음은 쉬지 않고 움직입니다. 하지만 그 움직임이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멈추면 뒤처질 것 같고 쉬면 무언가 놓칠 것 같은 두려움이 우리를 끊임없이 움직이게 만듭니다. 어느 날 문득 깨닫습니다. 이렇게 평생을 달려왔지만 정작 나는 어디에 서 있는지 모른다는 것을, 무엇을 위해 이렇게 바쁘게 살았는지,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조차 불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깊은 곳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립니다. 이제는 멈춰도 되지 않을까? 그 목소리는 아주 작지만 분명히 들립니다. 바로 이 순간이 변화의 시작입니다. 어느 날 오후 드디어 결심을 합니다. 오늘만은 아무것도 하지 않기로. 소파에 앉아 그저 가만히 있어 보기로 합니다. 처음에는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이 낯선 정적, 평생 처음 마주하는 고요함입니다. 채 5분도 지나지 않아 불편함이 밀려옵니다. 가만히 있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일인지 몰랐습니다. 몸은 의자에 앉아 있지만 마음은 금방이라도 튀어나갈 것처럼 들썩입니다. 이렇게 앉아만 있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저 설거지는 해야 하지 않나? 빨래는? 해야 할 일들이 하나둘씩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10분이 지나자 안절부절 못하게 됩니다. 다리를 꼬았다가 풀고 손을 무릎에 올렸다가 내리고 자세를 바꿔봅니다. 평생 무언가를 하며 살았던 몸과 마음이 갑자기 멈추니 당황하는 것입니다. 정약용은 이런 순간을 물이 처음 그릇에 담길 때의 출렁임에 비유했습니다. 흐르던 물이 그릇에 담기면 한동안 출렁입니다. 잔잔해지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20분쯤 지났을 때 새로운 감정이 찾아옵니다. 두려움입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으니 마치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은 느낌. 평생 무언가를 하며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왔던 우리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존재의 의미마저 흔들리는 경험입니다. 하지만 조금 더 버텨봅니다. 30분이 지나자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출렁이던 마음이 조금씩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여전히 불편하지만 처음만큼 견딜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때 들립니다. 창밖에서 들려오는 새소리. 아마 아침부터 지금까지 계속 울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한 번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귀는 열려 있었지만 마음이 다른 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 고요 속에 앉아 있으니 비로소 들립니다. 세상은 늘 이렇게 많은 소리로 가득했지만 우리는 단 한 번도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1시간이 되었을 때 문득 깨닫습니다. 이 1시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내가 설거지를 하지 않아도, 빨래를 하지 않아도 세상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1시간 동안 나는 평생 느끼지 못했던 무언가를 경험했습니다. 바로 지금 여기라는 순간을.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고요는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마주해야 할 것이라고. 우리가 평생 피해온 그 고요 속에야말로 진짜 우리 자신이 있다고. 의자에서 일어날 때쯤 마음 한구석이 조금 가벼워진 것을 느낍니다. 단 1시간의 고요였지만 그 시간이 무언가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제 고요가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다음 날 같은 시간에 다시 앉습니다. 어제보다는 조금 더 편안하게 의자에 몸을 맡깁니다. 20분 정도 지나자 벌써 마음이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고요 속에 앉아 있으니 새로운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은 감정들입니다. 평소에는 너무 바빠서 느낄 겨를이 없었던 미묘한 감정들이 하나둘씩 모습을 드러냅니다. 어깨에 얹힌 무게감, 가슴 한구석에 자리 잡은 답답함, 목 뒤쪽에 맺힌 긴장. 이것들은 늘 거기 있었지만 우리는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정약용은 이것을 물이 잔잔해져야 바닥이 보이는 것에 비유했습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고요해지면 그동안 보이지 않던 것들이 하나씩 모습을 드러냅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봅니다. 그 답답함이 어디서 오는지 살펴봅니다. 곰곰이 들여다보니 보입니다. 며칠 전 큰아들과 나눴던 대화. 엄마, 이제 그만하시고 좀 쉬세요. 아들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 말이 고마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서운했습니다. 마치 내가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 되었다고 말하는 것 같아서. 하지만 그때는 그 감정을 제대로 느낄 겨를이 없었습니다. 지금 이 고요 속에서 그 순간이 다시 떠오릅니다. 아, 나는 서운했구나. 아직은 더 필요한 사람이고 싶었구나. 인정받고 싶었구나. 이렇게 감정의 실체를 마주하니 신기하게도 그 서운함이 조금 누그러집니다. 감정은 인정받는 순간 힘을 잃습니다. 목 뒤쪽의 긴장은 또 어디서 왔을까요? 천천히 그 근원을 따라가 봅니다. 한참을 거슬러 올라가니 보입니다. 지난주 며느리와의 작은 마찰, 김치를 담그는 방법을 두고 의견이 달랐던 그 순간, 이런 생각들이 무의식적으로 긴장을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해결되지 않은 감정, 표현되지 않은 미안함, 이런 것들이 쌓여서 몸의 긴장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더 깊이 들여다봅니다. 가슴 한구석의 그 묵직한 느낌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오래된 것 같습니다. 기억을 더듬어 올라갑니다.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한참을 거슬러 올라가니 어렴풋이 보입니다. 젊었을 때의 나, 꿈이 많았던 그때의 나. 20살의 나는 많은 것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글을 쓰고 싶었고, 그림을 그리고 싶었고, 여행도 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생계를 꾸리고 집안을 돌보느라 그 꿈들은 하나씩 뒤로 밀렸습니다.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하지 뭐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나중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 미뤄둔 꿈들, 하지 못한 일들이 가슴 한구석에 묵직하게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후회는 아닙니다. 지금의 삶도 충분히 의미 있고 가치 있습니다. 다만 아쉬움입니다. 그때 조금만 용기를 냈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마음을 들여다본다는 것은 자신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는 것이라고. 지금 나는 바로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서운함도, 긴장도, 아쉬움도 판단하지 않고 그저 바라봅니다. 아, 내가 이런 감정을 가지고 있었구나 하고 인정합니다. 신기하게도 이렇게 감정을 마주하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감정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에 압도되지 않게 됩니다. 1시간 반 정도 지났을 때 눈을 뜹니다. 세상이 조금 다르게 보입니다. 더 선명하고 더 생생합니다. 무엇보다 나 자신이 더 잘 보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느끼는지, 무엇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이 이전보다 훨씬 명확해졌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이제는 이 시간이 익숙해집니다. 오늘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기로 합니다. 눈을 감고 천천히 호흡합니다.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느낍니다. 이 단순한 호흡을 따라가다 보니 마음이 더욱 고요해집니다.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은 조급함입니다. 늘 내 안에 있었지만 한 번도 제대로 본 적 없던 그 조급함. 빨리빨리 서둘러야 해. 시간이 없어. 이런 목소리가 끊임없이 내 안에서 나를 재촉하고 있었습니다. 정약용은 이것을 물이 빠르게 흐를 때 바위에 부딪히는 것에 비유했습니다. 물이 천천히 흐르면 바위를 부드럽게 감싸 돌아가지만 빠르게 흐르면 바위에 부딪혀 부서집니다. 내 삶이 바로 그랬습니다. 늘 서두르다 보니 많은 것들과 부딪혔습니다. 왜 나는 항상 이렇게 급하게 사는 걸까? 이 질문을 던지자 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두려움. 조급함 뒤에는 두려움이 숨어 있었습니다. 뒤처질까봐, 쓸모 없어질까봐, 버림받을까봐. 조금 더 들여다봅니다. 욕심도 보입니다. 더 잘해야 해, 더 완벽해야 해, 더 인정받아야 해. 이런 욕심들이 층층이 쌓여 있습니다.
끊임없이 무언가가 되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정작 나 자신으로 있는 것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 욕심도 깊이 들여다보면 불안함에서 나온 것입니다. 지금의 내가 충분하지 않다는 믿음.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자연을 보라고. 나무는 더 나무가 되려고 애쓰지 않는다고. 그저 제 속도로 자라날 뿐이라고. 이 모든 것들을 지금 이 순간 있는 그대로 바라봅니다. 판단하지 않고 밀어내지 않고 그저 바라봅니다. 아, 내 안에 이런 것들이 있구나. 인정하는 순간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들이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더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보입니다. 그것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따뜻함 같은 것, 부드러움 같은 것, 모든 조급함과 욕심과 불안함 아래 가장 깊은 곳에는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내 본래의 마음일 것입니다. 세상의 온갖 것들로 덮이기 전 처음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가지고 있었던 순수한 마음. 그 마음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저 존재합니다. 고요하고 평온하게. 이것이 내 진짜 모습이었구나. 모든 역할을 벗어던지고 모든 기대를 내려놓았을 때 남는 것, 그것이 바로 나입니다. 눈물이 조용히 흐릅니다. 슬퍼서가 아닙니다. 감동해서입니다. 70평생을 살면서 처음으로 진짜 나를 만난 것 같습니다. 그동안 만난 나는 늘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며느리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만난 나는 그저 나입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앉아 고요를 경험하는 것이 이제는 일상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주일 동안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외적으로는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지만 내적으로는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오늘 아침 평소와 같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마음가짐이 다릅니다. 이전에는 눈을 뜨자마자 오늘 할 일 목록이 머릿속을 채웠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저 눈을 뜨고 창밖을 바라봅니다. 아침 햇살이 커튼 사이로 비집고 들어옵니다. 그 빛을 한참 바라봅니다. 아름답습니다. 세수를 하며 거울 속 내 얼굴을 봅니다. 주름이 많습니다. 이전 같았으면 한숨을 쉬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이 주름 하나하나가 내가 살아온 세월의 흔적입니다. 이 모든 것이 나의 이야기입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멈춤은 단순한 정지가 아니라고. 그것은 마음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과정이라고. 제자리란 어디일까요? 바로 지금 여기입니다. 우리 마음은 늘 과거나 미래를 헤맸습니다. 하지만 진짜 삶은 오직 지금 이 순간에만 있습니다. 아침 식사를 준비합니다.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꺼냅니다. 이전에는 이 모든 과정이 기계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쌀을 씻을 때 물의 차가움을 느낍니다. 국이 끓을 때 올라오는 김을 봅니다. 모든 순간이 생생합니다. 이것이 바로 깨어있음입니다. 식사를 하며 깨닫습니다. 음식이 이렇게 맛있었나? 밥알 하나하나가 입안에서 씹힐 때의 감촉, 국물이 목을 넘어갈 때의 따뜻함. 이 모든 것이 새롭습니다. 사실 새로운 것은 없습니다. 늘 이렇게 맛있었습니다. 다만 내가 느끼지 못했을 뿐입니다. 식사 후 설거지를 합니다. 이전 같았으면 빨리 끝내야 할 귀찮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미지근한 물이 손에 닿는 느낌, 거품이 일어나는 모습, 깨끗해지는 그릇. 이 모든 과정이 하나의 명상입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일상의 모든 일이 수행이 될 수 있다고.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라고. 오후에 손주가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심심해요. 같이 놀아줘요. 이전 같았으면 할머니 지금 바빠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하던 일을 멈추고 손주 옆에 앉습니다. 함께 블록을 쌓고 그림을 그리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 시간이 이렇게 소중한 것인지 몰랐습니다.
손주와 놀면서 깨닫습니다. 아이들은 늘 지금 이 순간에 있습니다. 과거를 후회하지도 않고 미래를 걱정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부터 이것을 잃어버렸을까요? 어른이 되면서 지금을 사는 법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평생 과거와 미래 사이에서 헤맸습니다. 저녁에 남편이 말합니다. 당신 요즘 뭔가 달라졌어. 표정이 편안해 보여. 나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그래요? 나도 그런 것 같아요. 실제로 달라졌습니다. 외모가 달라진 것이 아니라 존재 방식이 달라진 것입니다. 밤에 혼자 앉아 차를 마십니다. 따뜻한 찻잔을 손에 쥐고 천천히 한 모금 마십니다. 목을 타고 내려가는 따뜻함이 온몸에 퍼집니다. 이 순간이 완벽합니다. 부족한 것도 없고 더 필요한 것도 없습니다. 그저 이 순간, 이 찻잔, 이 따뜻함,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흐르되 휩쓸리지 않는 물처럼 살라고. 물은 계속 흐르지만 바위에 부딪혀도 부서지지 않습니다. 부드럽게 감싸 돌아갑니다. 우리 삶도 그래야 한다고. 계속 살아가되 삶에 휩쓸리지 않아야 한다고. 일은 하되 일에 잡아먹히지 않아야 한다고. 이제 나는 압니다. 멈춤이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것은 하되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살되 삶에 끌려다니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멈춤에서 솟아오르는 지혜입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매일의 멈춤이 이제는 삶의 일부가 아니라 삶 그 자체가 되었습니다. 특정 시간에만 고요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순간에 고요를 품고 살아갑니다. 움직이면서도 멈춰 있고 바쁘면서도 여유롭습니다. 오늘 아침은 특별히 바쁩니다. 큰아들 가족이 점심에 온다고 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벌써부터 정신없이 준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다릅니다. 천천히 준비합니다. 서두르지 않지만 모든 것이 제 시간에 이루어집니다. 장을 보러 시장에 갑니다. 시장은 늘 사람들로 붐빕니다. 이전 같았으면 이 소란스러움이 피곤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 북적임이 불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살아있음을 느끼게 합니다. 채소를 고르면서 할머니 상인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요즘 날씨가 좋아서 상추가 정말 싱싱해요. 그러게요. 손주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짧은 대화지만 따뜻합니다. 이전에는 이런 대화조차 시간 낭비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 짧은 교류가 소중합니다. 이것도 삶이고 이것도 인연입니다. 집으로 돌아와 요리를 시작합니다. 칼로 채소를 썰 때 칼날이 도마에 닿는 소리가 리듬감 있게 들립니다. 똑똑똑. 이 소리를 들으며 웃음이 나옵니다. 이렇게 단순한 일이 이렇게 즐거울 수 있다니. 점심시간이 되어 가족들이 도착합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손주들이 뛰어 들어옵니다. 할머니, 그 목소리가 온 집안을 가득 채웁니다. 아이들을 안아줍니다. 작고 따뜻한 몸, 빠르게 뛰는 심장.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식탁에 둘러앉아 식사를 합니다. 큰아들이 말합니다. 엄마, 음식 정말 맛있어요. 근데 요즘 엄마 표정이 정말 좋아 보여요. 며느리도 거듭니다. 그러게요. 어머님 얼굴이 정말 밝아지셨어요. 나는 미소 지으며 대답합니다. 특별한 일은 없어. 그저 매일매일을 잘 살려고 노력하고 있어. 실제로 특별한 일은 없습니다. 여전히 똑같은 집에서 똑같은 일을 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변화가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같은 일을 해도 즐겁고, 같은 사람을 만나도 반갑고, 같은 하루를 살아도 감사합니다. 오후에 가족들이 돌아가고 혼자 남습니다. 조용합니다. 이전 같았으면 이 고요가 외로움으로 느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 고요가 편안합니다. 혼자 있지만 외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제 나 자신과 함께 있는 법을 알기 때문입니다. 저녁에 산책을 나갑니다.
천천히 걷습니다. 서두르지 않습니다. 가을 바람이 볼을 스칩니다. 시원합니다. 낙엽이 발밑에서 바스락거립니다. 아름답습니다. 저 멀리 해가 집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입니다. 장엄합니다. 이 모든 것을 그냥 느낍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세상이 다르게 보인다고. 지금 내가 바로 그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동네는 30년을 살았던 곳입니다. 이 길도 수천 번 걸었던 길입니다. 하지만 지금 보는 이 풍경은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마음이 달라지니 모든 것이 새롭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을 때 감사함이 밀려옵니다. 오늘 하루도 잘 살았다는 감사함.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감사함. 멈출 수 있게 된 것에 대한 감사함. 한 달 전에 나는 멈추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멈추면 뒤처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멈춤이야말로 진짜 앞으로 나아가는 것임을, 고요야말로 진짜 힘임을, 천천히 가는 것이 더 멀리 가는 길임을, 이 깨달음과 함께 나는 이제 다시 걷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전과는 다릅니다. 이제는 마음이 먼저 빨라지지 않습니다. 조급하지 않습니다. 불안하지 않습니다. 고요를 품은 채로 걷습니다. 멈춤을 안고서 움직입니다. 이것이 정약용이 말했던 삶의 방식입니다. 흐르되 휩쓸리지 않고 움직이되 흔들리지 않는 삶. 밤이 깊었습니다. 창밖에는 달이 떠 있습니다. 둥근 보름달이 고요히 빛납니다. 그 달빛을 바라보며 앉아 있습니다. 아무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달빛이 방 안으로 스며드는 것을 느낍니다. 고요합니다. 평온합니다. 완전합니다. 정약용 선생님이 200년 전에 이런 밤을 보셨을 것입니다. 그분도 이렇게 달을 보며 앉아 계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깨달으셨을 것입니다. 멈춤의 지혜를, 고요의 힘을. 그분이 남긴 말씀들이 이제야 이해됩니다.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온몸으로 이해됩니다. 우리는 평생 빠르게 살아왔습니다. 더 많이, 더 빨리, 더 높이. 그것이 성공이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진짜 성공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사는 것, 고요 속에서 자신을 만나는 것, 그것이 진짜 성공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당신도 아마 바쁘게 살아오셨을 것입니다. 가족을 위해, 생계를 위해, 의무를 위해 그렇게 한평생을 달려오셨을 것입니다. 이제는 조금 멈춰도 됩니다. 아니, 멈춰야 합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많은 것을 이루셨습니다. 충분히 오래 달려오셨습니다. 이제는 쉬어도 됩니다. 멈춘다고 해서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인생이 시작됩니다. 멈춤 속에서 당신은 발견할 것입니다. 평생 놓치고 살았던 것들을, 늘 곁에 있었지만 보지 못했던 아름다움을,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 자신을, 진짜 당신을.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앉아 있어 보세요. 눈을 감고 호흡을 느껴보세요. 창밖을 바라보세요. 차 한 잔을 천천히 마셔보세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거창한 무언가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잠시 멈추는 것. 그것이 시작입니다. 달빛이 조금씩 이동합니다. 시간이 흐릅니다. 하지만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시간은 늘 제 속도로 흐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면 됩니다. 우리만의 속도로, 고요를 품고서, 멈춤을 안고서,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셨다는 것은 당신도 어쩌면 멈춤이 필요했던 것은 아닐까요? 바쁜 일상 속에서도 이렇게 한 시간을 내어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신 당신이 정말 대단합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남겼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작은 손길이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이런 좋은 이야기를 전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댓글로 당신의 멈춤의 순간을 나눠주세요. 당신은 언제 멈추시나요? 어떤 순간에 고요를 느끼시나요? 함께 나누면 더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는 또 어떤 지혜로운 이야기로 찾아뵐까요? 인생사색과는 항상 어르신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삶을 풍요롭게 하는 이야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오늘 하루도 고요 속에서 평온하게 보내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